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살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면 감찰, 돈봉투 사건 등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선정욱 변호사님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지금 심재철 검찰국장이 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20여 개, 한 1천여만 원어치를 면접에 참여했던 그런 차장검사, 부장검사들한테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통상적인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 집행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나섰대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검찰국장 주머니 돈 아니냐, 또 정상 집행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상 집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요. 예. 궤변이고. 일단 이게 불거진 게요. 추미애가요. 추미애가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은 이제 잡으려고 특활비 문제를 꺼잡아낸 거죠. 처음에.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네. 자기 발등을. 그래서 이제 추미애의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그렇지. 마이너스의 손. 예. 마이터스 그 우리 신화에 보면 예, 마이더스. 황금으로 만지는 것만 변하는 그게 아니고요. 예. 추미애는 이제 이거 손을 대는 것마다 자기 발등 찍는 부메랑이 되는 거 있잖아요. 자책골이 되네요. 그렇죠. 예. 자살골.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활비도 마이너스의 손처럼 자기 발등을 찍었는데, 이거는요, 왜 이게 제가 궤변으로 말도 안 되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10월 달에 예. 신임 검사 면접위원 있잖아요. 예. 면접위원 이제 그 24명이면 면접 수당을 줍니다, 따로. 다 주죠. 면접 수당 그거는 이제 적법한 거죠. 교통비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 심재철이가 뭐 직접 가진 않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봉투에다가 수사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면접 보는 게 수사 활동 지원입니까? 원래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기밀을 요하는 데 쓰게 돼 있잖아. 예, 정보. 근데 면접 보는 게 기밀입니까? 수사 활동입니까? 봉투에 안 맞잖아, 제목이. 수사 활동 지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백한 횡령이고 국고 손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수사활동 지원이라고 봉투에다 썼는데 법무부에서 해명하기를 그 검사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수사, 기밀 사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검사로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부장검사, 차장검사들이니까 지원했다, 뭐 그렇게 제가 들어도 뭐 무슨 말인지를 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요. 예. 모든 게 그냥 봉투 다 줘도 되지. 예. 검사한테 모든 봉투 아무나 줘도 다 이게 그런 식으로 넓히면 범위를 수사활동에 해당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문재인이가 직접 지시한 게 있잖아. 이영렬.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그 당시 서울. 예. 그다음에 안태근 검찰국장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사를 하고 2017년이죠. 예, 만찬을 했잖아요. 만찬하면서 이제 그 안태근 검찰국장은 이제 수사검사가 6명 있었거든요. 수사검사들 고생했다고 뭐 7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6명한테 450만 원을 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역으로 검찰국의 검사 있잖아. 과장들, 고생했다고 검찰 과장들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둘 다 이게 그 면직됐습니다. 징계는 둘 다 받았어요. 안태근하고 이영렬. 네. 근데 기소는 이영렬만 됐죠. 왜? 안태근은 법무부니까 오히려 이제 중앙지검이 법무부 하급 관청이다. 그래서 이제 이영렬이가 준 거 있잖아요. 요거만 김영란법으로 기소해가지고 무죄가 났죠. 그런데 징계는 둘 다 당했어요. 면직을. 그래서 둘 다 재판해가지고 둘 다 이겼죠. 이게 안태근 검찰국장도 뭐 그 여검사와의 무슨 성추행 사건 결국 거기다 엮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찍혀가지고 예. 미연틀이 바뀐. 예. 그런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갖고 철저히 수사하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검찰을 싹쓸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 문재인이는 진짜 나서야 될 때는 안 나서고 안 나서야 되는 데는 직접 나서잖아. 생색나는 데는. 근데 문재인 직접 나서가 그때 둘 다 면직하고 또 이영렬은 기소해서 망신 주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야, 특수활동비득에 내 편이 받으면 무조건 무죄고 상대편이 받으면 전부 이게 유죄냐. 항상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심재철 국장도 면직시켜야죠. 면직시켜야죠. 당연히 면직. 그리고 이게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거 아닙니까? 제3자한테 썼으면 따라서 저는 징계도 하고 처벌 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책임자가 추미애 아닙니까? 예. 추미애도 이게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가 그 내부에서 이제 누군가가 조선일보한테 내보를 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법무부 내에 또 검찰 내에 어떤 검심이랄까 이게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고 그런데 지금 검찰국의 특활비가 10억입니다. 10억 몇천이던데 예. 드러난 것이 이거 하나지 실질적으로 여기저기다 검찰국장이 뿌리고 말하자면 관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쪽 사람으로. 그렇죠. 검찰국장은 자기 계보도 만들었지만 추미애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 뿌리고 추미애한테도 다 보고했을 거고 또 추미애 쓰는 돈도 다 검찰국에서 이렇게 해갖고 그 돈이 그 돈 아닌가? 그러니까요. 결국에 추미애가 뭐 자기는 특활비 하나도 안 썼다고 하지만 아니 검찰국장이 쓴 게 자기가 쓴 거잖아요. 자기가 이게 어디 주라고 하면 검찰국장이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가 쓴 거고요. 그리고 또 추미애가 아까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라 했는데 결국 이제 조국하고 또 박상기 잡게 생겼어요. 자기 그랬잖아. 전처럼 즉 조국이나 박상기는 돈을 썼는데 나는 안 썼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국 박상기도 특활비 쓴 게 문제되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심재철이도 추미애 지시하에 대부분 쓴 거고요. 따라서 저는 이걸 이게 그대로 조사하면 이번에 그 옛날 이영렬하고 안태근 같은 기준. 그러면 이게 그때는 오히려 안태근 검찰국장은요 수사를 많이 했던 수사팀 6명한테 돈 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면접을 본 24명한테 제목을 이게 수사활동 지원 이래가지고 돈 봉투를 뿌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써라고 특활비 준 거 아니잖아요. 저는 반드시 이게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또 추미애 장관은 자기는 이제 한 푼도 안 썼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회에서도 얘기하고 언론한테도 했는데 전임 장관들은 그때 이제 한 2, 3억 원씩 연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돈으로 얻다가 감추어서 자기 돈 만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장관으로서 꼭 써야 할 그런 뭐 특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추미애도 장관을 지금 한 1년 가까이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했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조사해 보면 이게 뭐 본인이 직접 봉투를 만들어 줬는지 아니면 이제 심재철이 시켰는지. 근데 심재철 시기도 자기가 쓴 거 아닙니까? 뭐 비서실에서도 이렇게 줄 줄 수도 수도 있고, 있고요. 자기는 모른 척하고 비서실에서 뭐 이렇게 주고, 그럼 비서실이 좀 누가 주었다고 그랬어? 장관이 경례금 주고 갔구나. 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자기는 나는 몰라 비서실이 왜 그랬나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 기사 제목이요. 기사 제목이 조선일보가 이제 그 검사 중에 솔직히 뭐 추미애 편에 검사 몇 명 안 되거든요. 충견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보가 조선일보도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어요. 윤석열 특활비 터집 잡더니 추미애 신복 간부들의 돈봉투. 추미애 신복 간부들의 돈봉투.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니 또 추미애가 이게 미친 듯이 막 날뛰는 거예요. 아니 제목만 보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제목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심재철이가 내 신복이냐? 아니 심재철이요. 신복 아니고 뭐예요? 충견인가? 우리 그 검찰의 4대 요직이 있잖아요. 4대 요직이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그다음에 공공수사부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국장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심재철이가 옛날에는 이게 강력통으로 잘 못 나갔어요. 제가 잘 아는 대학부도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심재철이가 추미애가 되면서 청문회 보세요. 준비단장 했죠. 예. 청문회 준비단에 대변인. 예. 그리고 이제 그 남부지검 1차장 하다 갑자기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막 승진했죠. 추미애 들어오면서 검사장 승진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승진도 이게 검사장 중에도 상당히 고참이 가는 게 반부패부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초임 검사장은 지방의 고검 차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요직 중에 요직 검찰국장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심재철이가 뭘 했습니까? 조국 수사 기소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그때 기억나시죠? 양석조. 이분이 당신이 검사야? 치받은 거 아닙니까? 부하 연구관. 바로 밑에 부하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관이니까. 부패 강력부의 예. 연구관 아니에요. 양석조관데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할 정도로 조국이 불기소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채널A 그 이동재 기사 있잖아요. 예. 전부 이게 기소를 반대했는데 심재철이하고 동부지검의 김관정이 있잖아요. 예, 두 명은 이게 기소하자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 기소 반대하고 채널A 기자는 기소하고 그다음에 추미애가 반부패 부장 시켜주고 검찰국장 시켜주고 청문회 준비단부터 다 하고 이게 신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신복이냐 말이에요. 분신이지. 분신이네.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추미애가요. 아마 이제 그 추미애가 느끼는 것 같아. 야 이게 심재철 돈봉투 사건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게 내가 미리 선을 좀 꺼야 되겠다. 심재철이하고 내하고는 별개로 선 긋기하고 심재철 선에서 꼬리 자르자. 내한테까지 이게 불통이 안 튀도록. 이게 바로 토사구평 아니냐. 심재철이를 토사구평시키자. 저는 이런 선 긋기로 신복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심재철이가요. 추미애도 뭐 신복은 되지만요. 조국이하고 원래 친하죠. 꽉 이게 종류 조국이가 이제 운동권에도 우리 NL이 있고 PD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조국이처럼 산호맹을 CA라 그러거든요. 산호맹. 네. 근데 조국이하고 이제 노선은 조국은 산호맹 계열이고 심재철이는 유명한 NL입니다. 제가 이제 그 1학년 때 심재철 3학년으로 제가 집회할 때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예. 저도 이게 호기심에 뭐 제가 뭐 좌파는 아니지만 근데 심재철이가 이제 조국이하고 법사이학회 있잖아요. 서클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국 때도 좀 나가고 그게 현 정권들은 잘 나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 때는 더 잘 나가고 이게 심재철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심재철 사건은 결국은 이게 그 추미애까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복은 법무부에는 심재철 검찰국장, 대검에는 이종근 형사부장, 또 그 부인이 추미애가 가장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아주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 아닙니까? 비선 감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그 입장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또 걸고 넘어졌어요. 50억 원의 주머니 돈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하고 특활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감찰을 하고 조사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심재철에다가 윤석열까지 걸고 넘어졌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평검사 2명 보내서 하려다가 문턱도 넘지 못하고 진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에서 여론에 밀려서 추미애가 후퇴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니까 추미애가 간부회에서 아주 짜증을 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론에 밀려? 그러면은 다시 추미애가 이번 주라도 뭐 오늘이라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검에 대해서 총장 감찰을 다시 하겠다 이런 것 통보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서초동에는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 폭풍 전야입니다. 폭풍 전야. 이번에 그 추미애하고 이제 그 윤석열 싸움이요. UFC 한번 이제 권투로 치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둘 다 이게 사는 길은 없어요. 둘 다 완전히 폭풍 전야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 추미애가 대면 조사를 계속해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요, 대면 조사를 받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이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평검사들한테 대면 조사를 받는 이런 게 수모를 당하면 또 이게 총장으로 선례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 나는 서면 조사는 하겠지만 대면은 거부한다. 그러면 이게 추미애는 야, 총장이 우리 감찰을 거부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찰 거부 프레임 덫에 씌워가지고요. 예. 그렇게 바로 징계위에 해부합니다. 징계위에 해부하면 직무배제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군요. 이런데 서초동에서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일촉즉발에 지금 이게 위기 상황이다. 이래 보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그래 좋다. 평검사 와. 내 대명은 감찰 받을게. 딱 받아놓고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은 지금 추미애 장관의 고발건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자. 본격적으로. 지금 고발되어 있지만 20몇 건인가 되어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예. 자기 아들 건 뭐 고검에서 하는 거 외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나? 그래서 맞짱을 떠보자. 서로 기왕이 이제 뭐 이판사판 아닙니까? 예, 제가 이게 그래서 종편에 나가서요. 계속 근데 윤석열 총장한테 드리는 고언이 박사님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근데 그 종편에서 우리 초안제 할 때 그 유방 밑에 한신이라고 있잖아요. 예. 유명한 한신, 토사구팽 한신. 예. 한신이 이제 젊을 때 동네 그 양아치들, 불황배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다리 밑으로, 가랑이 밑으로 겨가봐. 그때 한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모를 참고 그 양아치의 그 가랑이 밑으로 기어갔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과하 지욕, 가랑이 있잖아요. 예. 가랑이 아래 과하 지욕, 욕을 본 수모. 수모를 받. 이런데 그 유명한 고사성어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그 동네 양아치 개 망나니보다 못한 양아치 짓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하고 맞짱 뜨면 그러면 이게 뭐 추미애를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미애 치마 밑을 한번 기자. 이 수모를 참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복수하느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오늘도 평검사들 또 이제 공판 중심 수사 구조 이렇게 만나잖아요. 예. 이래서 이제 그 힘을 기르고 와신 상담 도광양에 정말 이게 힘을 길러 가지고 나중에 수사권으로 확실히 치자 정권을 추미애들. 이번에 이 감찰은 대면 조사 한번 받자. 받아봤자 이게 놓을 게 뭐냐 말이야. 지금 추미애가 뭐 감찰 5개 하잖아요. 라임이고 옵티머스 초기에 무혐의한 거라든지 뭐 사주 만난 거 이런 게 아무 근거도 없거든요. 저는 대면 조사 받아들여서 해명하고 대신 이게 수사권으로 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단 대면 조사하는 것 자체도 뭐 총장으로서의 뭐 본인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총장들 뒤에 또 검찰총장을 맡을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검찰총장이 평검사한테 이 대면 감찰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런 면들이 상당히 총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정말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에서 감찰을 하게 될 경우 뭐든지 꼬투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또 먼지를 계속 털면 먼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뭐 보도된 거 보면은 지검장 시절에 그 변호사 들락거린 거 있잖아요. 그 출입 기록까지 쫙 검사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샅샅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면 감찰을 했을 때의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대면 감찰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한마디라도 딱 잡아내가지고 그걸 꼬투리 삼아서 직무 배제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수사권이고 무엇이고 발휘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지만요. 그때 그 감찰해봐 저는 안 논다고 보는 게요.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그거는요. 그거는 이제 그 부장 정결로 지금 부장이 그 당시 부장이 다 소명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그 전파진흥원이 다 돈을 받아가지고 해수가 돼가지고 원래 경찰에서 각하직이 된데 이걸 왜 돈 다 해수돼가지고 고발이 취하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부장 정결이고 자기들이 억지로 하더라도 차장 정결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이제 뭐 그거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친분이 있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정결이기 때문에 지검장이 아무 관계 없는 거고요. 합의된 거고. 그리고 이제 언론사 사주 가지고 지금 계속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주를 만났다는 증거도 없지만 또 이게 만났다는들 무슨 죄가 되느냐 말이에요. 뭐 사주가 범죄 아니 중앙지검장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양정철도 만났잖아요.
그럼 이게 추미애는 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사장 안 만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보기에는 이게 안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상가에서 잠깐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감찰 사안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추미애 감찰은요, 법에 제가 보기에 3개나 위반되는 게요, 추미애 감찰 있잖아요. 자, 첫째는 이제 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범죄를 범했다는 합리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 감찰하게 돼 있잖아. 예. 그게 첫째 잘못됐죠. 두 번째, 절차적으로 이게 모든 거는 감찰관이 하는 거예요. 유역 감찰관. 추미애가 임명했잖아요. 유역 감찰관. 원래는 검찰국장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감찰관을 빼고 박은정이 있잖아요. 아까. 이거는 이게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감찰 규정에 보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한을 주라. 이런 게 법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전화하고 야, 내 의자 준비해놔 하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2명이. 이런 이제 추미애 감찰은 전부 이게 법을 어긴 거고요. 오히려 저는 추미애를 직권남용으로 감찰에 대해서 지금 고발돼 있고 수사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계속 다 내놓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검사와의 대화.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총장이 검사와 대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검심을 모으고 또 조직 내부를 다지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야 하는데, 우선 부산, 광주, 대전, 대구는 언제 갑니까? 이것도 대구는 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 대구는 당연히 가야 하고, 지난주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들, 그러니까 부장검사 셋, 평검사 셋 이렇게 만났고, 오늘은 공판 중심 수사고주 관람회, 그것을 뭐 연구하고 하는 그런 관련 검사들을 만난다는데, 오늘 또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할까요? 지난주에도 하고 늘 이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추미애가요, 이번 주가 상당히 그 제가 폭풍 전야 고비를 했잖아요. 예. 추미애가 그게 그 양손에 그 미친 추미애가 광인이잖아, 광인. 미친 광인인데 그 양손에 2개 칼을 들고 지금 윤석열 잡으려 하는 게, 한쪽에 손에는 감찰권. 아까 5개의 감찰이 있다 했잖아. 감찰권. 그 다음에 다른 손에는 수사권. 윤석열 장모를 기소할 것 같아요. 수사권 있잖아, 수사권. 지금 거의 윤석열 수사가 처하고 장모 요양병원 있죠. 예. 저번에 그 장고정명 위조인 거 기소했잖아, 이미. 근데 처는 털어봤자 영장이 통째로 기각돼가지고, 처는 협찬받은 거하고, 뭐, 이제 주가조사 도이치모터스 있잖아. 이건 잘 안 나와. 털어도. 근데 장모 요양병원은 뭐 동서까지 윤석열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장모를 또 기소하지 않을까. 이런데 그 가족에 대한 압박하는 수사 칼 하나. 그 다음에 윤석열 직접 압박하는 감찰 칼 하나. 이 2칼 들고 미친 무당 춤추듯이 지금 설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믿을 거는 2개예요. 하나는 이제 그 검심, 그 다음에 하나는 민심입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은 검심, 검사들의 지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그 약자들 하는 강력부 검사 6명하고 했잖아요. 오늘 이게 공판 중심, 이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검사들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전국 순회 방문도 앞으로 이게 이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검사들을 일단 확실하게 우군으로 검심을 잡고, 나아가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심이잖아요. 국민들의 지지거든요. 결국 이 성패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2가지를 믿고 윤석열 총장도 이게 그 반격 카드를 계속 암중 모셔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 조언 드린 거는 참아라. 감찰은 대면 조사까지 받아버리라. 그 치욕을.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검사들 통해서 완전히 단칼에 반격하라.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추미애 대전 지금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폭풍 전야, 마지막 카드를 서로 내놓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